안녕하세요.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반짝이는 별 오늘의 책은 호러스 뉴턴 앨런의 한국 이야기입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마침내 하인이 저녁을 가져왔는데 그는 식욕이 없었다. 그는 저녁 식사 시간과 아버지의 정기적인 은퇴 시간 사이의 긴 지연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왔고 불이 꺼지고 아버지가 잠들었을 때 그는 신뢰할 수 있는 하인을 데리고 뒷벽을 오르며 춘향이의 집으로 서둘러 갔다. 그들이 다가가자 누군가가 하프를 연주하고 연인이 없는 시간의 지루한 속도를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는 약간의 불신을 품고 토를 받아들였습니다. 령은 그를 안심시키고 그녀의 딸의 아파트로 보냈다. 그는 그 집을 좋아했다. 깔끔하고 잘 꾸며져 있었다. 안뜰을 마주보고 있는 공공실에는 푸른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 등불은 부드러운 빛 속에서 봄철 홍수에 떠다니는 유람선과 비슷했다. 벽에는 시가 적힌 깃발이 걸려 있었다. 춘향의 작은 응접실로 이어지는 문에는 그녀의 조상과 후손들에게 바치는 시구가 적힌 깃발이 걸려 있었는데 그녀의 삶과 행복을 1세기로 단축시키고 그녀의 자식들의 자식들이 1000년 동안 번영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었다. 열린 창문을 통해 그네를 타는 소녀의 작은 정원이 달빛에 비치는 모습이 보였다. 연꽃으로 거의 가득 찬 작은 호수가 있었는데 날개 아래에 머리를 얹은 채 졸린 백조 2마리가 떠다니고 있었고 가끔 금색이나 은색 비늘이 번쩍이면서 물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가에 있는 여름 별장은 향기로운 봄꽃으로 거의 뒤덮여 있었고 전체가 대나무와 버드나무로 된 작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인의 시야를 가렸다. 이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는 동안 춘향의 자신이 나왔고 그녀의 더 큰 아름다움의 광채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녀는 그를 그녀의 작은 응접실로 초대했는데 거기에는 엄선된 조각 캐비닛과 옷과 금속으로 만든 장식품이 넘쳐났고 화려하게 수놓은 매트가 광택이 나는 바닥을 덮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기뻐서 그녀의 예쁘고 하얗고 부드러운 손으로 그의 두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갈망스럽게 바라보며 그를 다른 방으로 인도했는데 거기에는 낮은 탁자 위에 가장 우아한 점심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바닥에 앉아서 가득 찬 탁자를 살펴보았다. 설탕에 절인 과일, 많은 섬세한 중첩 상자에 배열된 설탕에 절인 견과류, 달콤한 피클과 과자, 지금은 죽은 여름의 따뜻함 속에서 자란 배, 그리고 그것들을 불러낸 같은 태양에 의해 뷔페로부터 구해진 포도가 있었다. 길고 꼬인 목이 있는 기이하고 오래된 병에는 고급 약용 와인이 담겨 있었는데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과 같은 작은 금이간 잔에 담아 마셨습니다. 그녀는 잔을 따르고 그에게 노래했다. 이것은 청춘의 영약입니다. 이것을 마시면 결코 늙지 않을 것입니다. 만년이 당신의 머리 위로 지나가더라도 당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산처럼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잔의 내용물의 절반을 마시고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를 칭찬하며 다른 노래를 요청했다. 그녀는 노래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 잔을 비우자. 무덤에서 누가 우리의 잔을 맡을 것인가? 우리가 젊을 때 놀자. 늙으면 즐거움은 걱정으로 대체된다. 꽃은 기껏해야 며칠 동안만 피고 씨앗이 태어나기 위해 죽어야 한다. 달은 보름달이 되자마자 시들기 시작하여 어린 달이 떠오를 것이다. 그 감정은 그에게 어울렸고 와인은 그를 들뜨게 했고 그의 기분은 상승했다. 그는 잔을 비우고 더 많은 와인과 노래를 요구했지만 그녀는 그를 제지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더 많은 와인과 노래가 이어졌다. 그녀는 그들이 맺은 달콤한 계약에 대해 이야기했고 곧 그들은 다시 맹세했다.
이 짧은 삶에 대한 약속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미래로 나아갔고 그는 그녀의 요청에 기꺼이 굴복했다. 죽음이 마침내 그들을 덮칠 때 그녀는 꽃 속으로 들어가고 그는 나비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와서 쉬고 그녀의 향기로운 달콤함을 잔치로 즐기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최근 동맹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그 청년은 정직하게 가서 천양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사무실에 보관된 지역 기상 목록에서 지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결혼한 여성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춤추는 소녀들과 외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예전처럼 효도하는 아들은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건강과 전날 밤의 휴식을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그 청년의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고 그는 아내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은 놀라운 속도로 흘러갔다. 연인들은 천국에 있었다. 아버지는 일을 즐겼고 신민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큰 조공을 보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생산물이 정보곡물 창고에 훨씬 적게 도착했을 때만큼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그 관리의 정직한 성실함은 많은 보고를 통해 왕에게 전달되었고 재무부 장관의 공석이 생기자 그는 호조 판사, 재무장관로 승진했다. 기뻐한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소식을 전했지만 놀랍게도 그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사실 그는 마치 그럴 만한 일이 있어도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보였다. 마음속으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의 심장은 너무나 격렬하게 뛰어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때때로 심장이 쿵쾅거리며 목구멍을 가득 채워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끊어버렸다.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에 놀라 어머니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짐을 꾸리라고 명령하실 겁니다. 그는 갔다. 하지만 곧 춘향에게 날아갈 기회를 찾았는데 춘향은 처음에는 자신의 건강이 매우 걱정되었는데 그의 모습이 심각한 병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이해시켰을 때 그녀는 절망에 사로잡혔고 그들은 서로를 말없이 당황하고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듯했고 절망에 빠져 가슴을 두드리며 신음했다. 아,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어. 우리는 죽어야 해. 우리는 떨어져 살 수 없어. 그리고 눈물이 나서 그녀는 안도하며 외쳤다.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하면 그것은 영원할 거야.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아, 나는 그것이 두려웠어. 우리는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살인자야. 내 죽음이 틀림없어. 내가 서울에 가서 나를 두고 간다면 나는 죽어야 해. 나는 불쌍하고 약한 여자일 뿐이고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는 그녀를 데려가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얹고 그녀를 달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몹시 울지 마세요. 그는 간청했다. 제 마음은 지금 거의 찢어졌습니다. 참을 수 없어요. 항상 봄이기를 바랐지만 이것은 산속에 머물러 있는 잔인한 겨울과 같을 뿐이에요. 때때로 계곡을 쓸어내리고 봄을 몰아내고 꽃을 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고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계약을 맺었고 이것은 우리의 빠른 재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쓰라린 이별일 뿐일 겁니다. 아, 그녀가 말한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서울에서 너와 함께 여기서 혼자 살 수 있겠어? 길고 지루한 여름날과 길고 외로운 겨울밤을 생각해봐. 나는 아무도 볼 수 없어. 나는 너를 알 수 없어. 누가 내게 말해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이 큰 영예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야 하는 상황이니 어쩔 도리가 없지만 제가 다시 올 것을 약속하면 믿어야 합니다. 여기, 이 수정 거울을 제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수정으로 만든 주머니 거울을 주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약속해,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노래했다. 타서 말라버린 줄기가 꽃을 피우고 죽은 새가 가지에서 노래할 때 내 연인이 내게 올 거야. 강물이 동쪽 산을 넘어 흐를 때 그가 배를 타고 내게로 미끄러져 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그는 그녀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꾸짖으며 다시 한번 그녀에게 둘 다 마찬가지로 힘들다고 확신시켰다. 얼마 후 그녀는 더욱 화해했고 그녀의 옷반지를 벗어 그에게 기념품으로 주며 말했다. 내 사랑은 이 반지처럼 끝이 없어. 가야 해. 하지만 내 사랑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거친 산과 먼 강을 건널 때 너를 보호하고 너를 다시 안전하게 내게 데려다 줄 거야. 서울에 간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해. 그러면 내가 계급을 얻고 내게 올지도 몰라. 나는 내 손으로 눈을 가리고 서서 내가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릴 거야. 그녀의 연설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녀의 모습을 가슴에 간직한 채 그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긴 여정은 연인에게 장례식처럼 느껴졌다. 어디를 가든 그녀의 모습이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도에 도착했을 때쯤 그는 자신의 미래 행보를 마음먹었고 그날 이후로 그의 부모님은 그의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에 놀랐다. 그는 책과 함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외출하지도 않았고 즐거운 도시의 젊은 귀족들과 친분을 맺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는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지나가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이에 남원의 새로운 행정관이 왔습니다. 그는 냉정한 얼굴과 냉정한 마음을 가진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방탕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의 복지를 돌보는 대신 방탕한 생활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춘향이에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에 대해 많이 듣고 그녀를 보고 소문대로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문의 서기를 불러 아름다운 기상 춘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기는 그런 이름이 무희들의 기록에 나타났지만 그녀가 전 행정관의 아들과 결혼하여 지금은 지위와 명예를 갖춘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악당, 분노한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에 어떤 방해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이 춤추는 소녀와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내 앞에서 나가서 이 놀라운 여인을 불러 내 앞에 나타나게 하세요. 서기는 명령받은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야맨 주자들을 불러서 춘향이의 집으로 보내 그녀에게 공식 명령을 알렸습니다. 주자들은 그 지역의 원주민이었기 때문에 명령을 따르기를 꺼렸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그들에게 와인돈을 주었을 때 그들은 기꺼이 그녀가 법정에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보고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 주인의 분노가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들은 엄하게 매를 맞고 나서 의자를 가지고 가서 아프든 건강하든 그 여성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두 번째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갔지만 그들이 춘향이에게 그들의 대우, 그녀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설명한 후 그들은 그녀 없이 돌아가서 운명에 직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위해 그들이 희생되는 것을 듣지 않았고 그들과 동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고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더럽히고 칙칙하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야멘에 들어가면서 몹시 울었고 그것은 관리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울음을 멈추지 않으면 때릴 것이라고 명령했고 그런 다음 진흙이 묻은 고귀한 옷과 같은 흐트러지고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이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무슨 뜻인가요? 그가 말했다. 왜 당신은 다른 기상들과 함께 이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저는 귀족에서 태어났지만 결혼을 통해 숙녀가 되었고 이전 직업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지사가 소리쳤다. 이런 헛소리는 그만해. 다른 기상과 함께 여기로 오거나 아니면 벌을 받아. 절대 안 돼. 그녀는 용감하게 외쳤다. 먼저 1000명의 죽음을. 당신은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 당신은 왕의 하인이고 법을 어기기보다는 집행하도록 해야 해. 그 남자는 이 말에 격노하여 정신을 잃고 그녀를 즉시 사슬로 묶어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와 함께 울었고 그것은 그녀를 억압하는 자의 분노를 키웠을 뿐이었고 그는 간수를 불러 그녀를 특별히 엄격하게 대하고 어떤 동정자들이 그녀가 탈출하도록 도울까봐 특별히 경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는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에서 가능한 한 그녀를 위해 일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와서 딸의 상태에 대해 불평하며 이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가져온 불성실한 남편에게 매달리는 것이 어리석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은 늙은 여자의 말을 질책하고 딸에게 그녀가 옳은 일을 했으며 그래도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선물로 가져왔고 그들의 관심으로 그녀의 상태를 약간 덜 비참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